시가 동동 초대 MC 이경임입니다. 얼굴 없는 MC 김정혜입니다. 네, 오늘 초대 작가는 성환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성환희입니다. 시와 동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작가님하고 오늘 같이 하려고 어린 친구 2명이 같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친구들은 오늘 어떻게 오게 됐나요? 오고 싶어서요. 저도 오고 싶어요. 그랬어요. 혹시 여기 지금 앞에 동시가 나와 있는데 행복은 남해안입니다. 동시집 알고 있나요? 네.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때 동화 수업을 하다가 우연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가 여기 두고 간 거 있죠?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래요? 보여주면서? 네네네. 너구리라면은 여기 행복은 라면입니다. 너구리 라면이라는 시가 있었고 그 시에 제가 좋아하는 너구리 라면을 그렸어요. 너무 잘 그렸는데 뭐로 그린 거예요? 3D 펜이요. 3D 펜으로? 너무 잘했다. 성씨가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구리 라면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일단 얘는 그냥 너구리 라면인데 너구리 라면이라는 시에서 너구리가 진짜 너구리가 돼서 숲으로 떠나가는 내용이 재미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은 여기 동시 쓰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동시를 쓴다고 지금 연습을 하고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생각도 잘 안 나고 표현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이렇게 잘 쓰게 되시는지. 잘 쓰게 되었다는 말은 잘 쓰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시를 제가 쓴다기보다는 받아쓰기 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어느 날은 시를, 어느 날은 이제 동시를 불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받아서 쓰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을 두고 태고를 합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제가 시를 쓰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좀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친구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고요. 저는 최대한 이제 생활에서 느낀 그런 것들을 일단 좀 받아 쓰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쓰진 않고 그래서 좀 쉽고 자연스럽고 그렇지만 긍정심을 가지고 있고 재미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식으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동시 작가가 되셨나요? 저는 원래 그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면서 시골에서 살고 싶다 혼자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시대는 다들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가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결핍이고 또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더라고요. 글을 쓰면서. 그래서 저는 책을 사실 그 당시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책 살 돈도 없었고 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볼 수 있는 요즘 그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친구였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꿈을 향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와진 것 같아요. 일단은 자연을 벗삼아서 이제 위로를 받고 그리고 친구가 되고 자연이 그러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슬픔이 있었을 때 아니면 기쁨이 있었을 때도 이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글로 모든 것들이 슬픔과 기쁨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딘가에서 그때는 학원이 없었으니까 어딘가에서 배우지를 못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진짜 일기를 쓰듯이 글을 써왔던 것 같아서 습관 같아요. 습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시가 되기도 하고 동시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지금 또 시 말씀하셨는데 네. 동시만 쓰시는 게 아니라 시도 또 쓰시잖아요. 네네. 그럼 동시를 먼저 쓴 건지
시를 먼저 쓴 건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일단 시를 먼저 썼습니다. 동시도 그렇다시피 이제 시가 써지기는 써지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썼어요. 일단 받아쓰기 하듯이 일기를 먼저 썼던 것 같아요. 뭐 진짜 울기도 하면서 기록을 하고 이러면서 이게 눈물이 서서히 말라가는 것들을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먼저 썼었고,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주 이제 자연스럽게 동시도 같이 창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또 이제 제가 시집도 2권 냈고 동시집은 5권 냈어요. 5권 내고 2013년도에 이 책을 첫 출간을 했어요. 그거 궁금한 게 이걸로 이제 좋은 일도 있었고 상도 받고,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우수 도서로, 교양 도서로 이제 선정되기도 했고요. 첫 작품집에서 좀 어렵게 시작은 했지만은 그렇게 이제 좋은 일도 있었고, 13년 이후부터, 그러니까 등단은 2000년도에 했거든요, 시로. 그러고 나서 2002년도에 동시로 등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3년도에 출간을 했으니까 첫 동시집을. 그래서 이제 조금 오래 걸렸죠. 그러고 나서 일단 출간을 하고 나서부터 이게 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약간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 많은 이제 태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친구들 그 작가님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예. 그럼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썼다는 게 조금 재미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얘기 쓸 때 가끔 이렇게 시 쓰듯이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떨 때는 그냥 생각이 막 나가지고 그대로 받았어요. 오호. 받아쓰기 우와. 얘기 나왔었는데. 와. 그냥 겪은 일을 생각나는 대로 써요.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동시를 쓰게 된 게 이런 것들 원인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동시에 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뭔가 계획적으로 글을 쓰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러운 글쓰기가 되다 보니까 생활에서 만난 모든 것들이 이제 일단 소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아름답지 않은 것도 있고 또 슬픈 것도 있고 슬프지 않은 것도 있어요. 모든 것이 소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를 치유하는 방식으로 글쓰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긍정심이 가장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읽고 또 동심을 가진 어른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즐겁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저희도 이렇게 작은 동시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작게 시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발표도 하고 연말이 되면 작은 이런 소책자로 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거 쓸 때마다 굉장히 고민이 돼요. 뭐 안 떠올라요. 어떤 걸로 해야 되나. 근데 이렇게 앞으로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또 어린이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그 조언이라 그럴까요? 네. 해주실 수 있는 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이제 창작하는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받아쓰기를 누군가가 불러주는 상황을 받아쓰기를 하면서 태고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제 주변의 어떤 작가들은 굉장히 어떤 제목부터 이제 정해놓고 창작을 막 진짜 머리 쥐어 짜듯이 이렇게 힘들게, 그러면 글쓰기가 사실 행복이 아니고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창작은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각자의 자기 이제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고, 제가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싶다면,
뭔가를 정해놓고 하는 글쓰기보다는 그거는 어딘가 모르게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물론 훌륭한 창작으로 이제 이어질 수도 있지만은 억지스러움이나 그런 것들로 잘못된 창작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저처럼 자연스러운 일기 쓰듯이 말하듯이 처음에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친구한테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일단은 글을 씁니다. 첫 시작을. 그렇게 해놓고 그 글을 이렇게 좀 중심 내용을 정하는 거죠. 여러 가지 글 중에. 그래서 거기를 구체적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쉬워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좀 전에 받아쓰기라는 얘기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런 걸 들으면서 친구들이 이제 뭐 꿈은 다르긴 한데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받아쓰기 같은 거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돼요? 궁금해서 혹시? 만약에 학교에서 숙제로 내준다면 할 것 같아요. 숙제로 내주면? 네. 우리 서연이는? 재미로. 재미로? 참, 여기 이제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행복은 라면이다 갖고 재밌게 놀아봤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고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시각화 작업하려고 중간중간 읽은 것 중에서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작품으로 만든 너구리라면이요. 그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친구가 너구리라면을 먹으려는데 일단 엄마가 오기 전에 환기를 해가지고 너구리라면 냄새를 없애고 나 안 먹었다고 변명할 수 있는 그게 와.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선생님, 그 너구리라면 하면 그게 기존에 있는 상표잖아요. 그거 라면을 먹고 진짜 그렇게 쓰신 건지 아니면 그냥 비유로 쓰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너구리 라면이 이제 처음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쓰게 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이제 아이 돌봄을 남학생들, 엄마가 이제 엄마와 아이 둘이 이제 같이 사는 세대였어요. 한부모 가정이었죠. 이제 거기서 엄마가 이제 저녁에 일을 하셔요. 그 집에서 돌봄을 좀 저녁에 필요하다 좀 도와주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일을 하게 됐는데 한 1년 정도 돌봄을 했어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두 명의 친구들이 형제죠. 그 돌봄을 하면서 행복하냐 어떻게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들 행복하냐 지금?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큰애가 그때 큰애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겠니?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글쎄요 이러더니 이제 라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그 규칙을 정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라면을 먹는 날이 있어요. 토요일 날 점심으로. 그런데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행복에 대해서 물었는데 라면이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걸 이제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알았다. 너무 자주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끓여줬거든요. 그런데 진짜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이 냄새가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창문을 열고 또 이제 봉지를 막 쓰레기 봉투 그 이제 깊숙하게 숨기고 이런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게 기억에 남아가지고 그 체험에 그런 시가 탄생하게 된 그게 배경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행복은 라면입니다. 이 동시집 제목으로까지 제가 그게 기억에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제목으로까지 되었고 책이 발간되고 나서 그 친구들한테 사실을 찾아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물을 했고 좋아하더라고요. 의외로 자기들을 이거 우리 얘기네요 하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너구리 라면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아니었었어요. 그래 여러 번 태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그
일단은 냄새를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내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재미있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너구리 라면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너구리 라면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라면 자체를 안 너구리 좋아해요. 라면 좋아하지 않아. 아시는 너구리 라면 좋아하지 않아. 선생님이 이제 시집하고 동시집을 이제 네. 쓰시는 것 중에 다 애착이 가겠지만 네. 특히나 애착이 가는 시집이나 동시집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일단 첫 동시집이니까 이 책에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어떤 삶의 방식하고 맞닿아 있는데 궁금한 길을 이제 가는 거죠. 시를 쓰는 일도 마찬가지로 작가의 길도 궁금하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뭔가 배우고자 할 때 그거 너무 궁금해 이래가지고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길이라는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자꾸만 제가 찾아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이 좀 가는 것 같고 물론 이 책도 애착이 가는 게 좀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들었어요. 사실은 가장 예쁘게 지금까지 나온 책 중에 그래서 좀 많이 애착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이제 시집이 이제 아울러 있는데 네네. 이 시집에 대해서는 네, 바람에 찔리다? 네. 예예. 네. 바람에 찔리다는 시집이고 그리고 첫 시집은 아니고 두 번째 시집입니다. 예, 첫 시집은 선물입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제 두 번째 시집은 바람에 찔리다 이것은 일단 그동안 그 첫 시집 내고 나서 그동안 쓴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그 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닌 것들은 모두가 이제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물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단은 사랑이라는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바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바람이에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랑에 네. 찔렸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 이제 오늘 이렇게 출연해봤는데 어때요? 이제 실제 이렇게 시집을 쓰신 동시집을 쓰신 분은 직접 보니까 어때요? 서연이부터. 네. 좋아요. 그냥 직접 보니까 일단 뵙게 되어서 영광. 저도 이쁜 어린이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울산에서 오신 성환이 작가님과 함께 재미나게 놀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가동동 시가동동 시가동동. 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